민정아, 나도 사람이야. 왜 나를 가정부 취급하니? 어머니, 그게 뭐가 문제예요? 원래 시어머니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나는 가정부가 아니야. 나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정이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동철아, 내가 대학 갈 때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내 몸이 망가져도 너희를 위해 참아왔어. 어머니 없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건 어머니가 해주셔야죠. 이제 그만!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녀가 아니야. 이제부터라도 남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편지의 남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3년 동안 손주를 키워주고도 가정부 취급을 받던 한 시어머니가 드디어 폭발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늘 참고만 살던 그녀가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한 방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놀라운 반전과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전북 전주의 작은 아파트.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손길이 있습니다. 순자 씨, 72살의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을 위한 아침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올린 단발머리, 소박하지만 깔끔한 앞치마 차림의 순자 씨는 손주 민수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예쁘게 돌돌 말아 담고 김밥도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 놓습니다. 그 모습에는 50년 넘게 가족을 돌봐온 경험과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며느리 민정 씨가 나타납니다. 42살의 민정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커리어 우먼답게 단정한 정장 차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와 짜증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매번 이렇게 일찍 일어나실 필요 없어요. 민정 씨의 말에는 고마움보다는 부담스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순자 씨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민수 도시락 안 싸주면 안 되잖아. 민정 씨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가방을 챙기며 말합니다. 그냥 설거지만 좀 해주세요. 매번 어머니가 다 하시니까 미안해서요. 이 말을 듣는 순자 씨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설거지만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당연시하는 태도. 그리고 미안해서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정 씨가 서둘러 나간 후 순자 씨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오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릇을 닦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사 일선에서 물러서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오후가 되어 순자 씨는 손주 민수를 데리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8살 민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종종걸음으로 따라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들은 순자 씨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순자 씨, 또 혼자 장 보러 나오셨네요. 며느리는 뭐하고? 아이고, 저 나이에도 손주 돌보랴 집안일 하랴. 이런 시선들이 순자 씨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됩니다. 그녀는 괜찮은 척 웃어 넘기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마치 가족들에게 이용당하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이 서글픕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할머니를 올려다봅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왜 할머니랑 같이 요리 안 해요?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순자 씨는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조차 이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쁘시니까 할머니가 하는 거란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순자 씨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과연 자신의 역할이 이것뿐일까? 가족들에게 자신은 정말 어떤 존재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주말 오후 민정 씨의 직장 동료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순자 씨는 정성스럽게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내어놓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여자들의 수다 소리가 부엌까지 전해집니다. 민정아, 너희 집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어떻게 관리해? 민정 씨의 대답이 순자 씨의 심장을 찌릅니다. 우리 집은 시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편해. 정말 손이 거의 안 가.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아, 정말 부럽다.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죽을 것 같은데. 맞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너 정말 복 받은 거야. 순자 씨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름을 느낍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마치 가정부처럼 당연한 존재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때 민정 씨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커피 좀 더 내주세요. 마치 하인을 부르는 듯한 말투의 순자 씨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고 또 참으며 커피를 다시 내어줍니다. 커피 여기 있다. 순자 씨가 커피를 내놓자 민정 씨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봐, 정말 잘해주시지. 어머님 덕분에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자신이 한 인간이 아닌 편의시설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동안 순자 씨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씨가 슬며시 다가와서 말합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민수 학원 픽업도 부탁드려요. 제가 야근이 많아져서요. 또 다른 부담을 지워주는 며느리의 말에 순자 씨는 잠깐 손을 멈춥니다. 민정아, 나도 이제 나이가. 어머니,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해주시던데요. 우리 집만 특별할 것 없잖아요. 민정 씨의 차갑고 당연시하는 말투에 순자 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동철이 오빠도 회사 일로 바쁘고 저도 직장 다니고. 어머니, 부탁 좀 드릴게요. 은근한 압박과 협박이 섞인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이며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당연한 존재가 되었을까?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순자 씨의 기억은 40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32살의 나이에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큰아들 동철이는 15살, 작은 딸은 12살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가장이 된 순자 씨는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주 남부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오후에는 공장에서 미싱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허리가 아파 곧게 펼 수 없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은 늘 낡은 옷을 입고 밥 대신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큰아들 동철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하며 돈을 모았고 때로는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자 씨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생겼고 무리한 일로 인해 허리와 무릎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철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순자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지금의 민정 씨를 만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가 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며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민수야, 왜 울었어? 누가 뭐라고 했니? 민수는 할머니 품에 안겨 훌쩍이며 말합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우리 집에는 엄마가 없다고 해요. 할머니가 엄마 대신 다 해준다고 해요. 아이의 말에 순자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학교 친구들까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 집의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라고 했는데 엄마는 바쁘다고 할머니랑 같이 가래요. 민수를 달래기 위해 순자 씨는 방으로 데려가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줍니다. 그런데 서랍을 열다가 실수로 한 통장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순자 씨는 당황하며 통장을 주워듭니다. 그것은 그녀가 몰래 민수를 위해 매달 10만 원씩 넣어온 대학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벌써 3년째 이어온 일이라 제법 큰 금액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민수 대학 갈 때 쓰라고 할머니가 모아둔 거란다. 순자 씨의 말에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격합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요? 그때 마침 민정 씨와 동철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정 씨가 통장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순자 씨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민수 대학비로 쓰라고 모아둔 거야. 동철 씨도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감동한 듯 말합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잠깐의 따뜻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민정 씨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긴 한데요. 그래도 앞으로는 계속 민수 돌봄이랑 집안일은 맡아주실 거죠. 저희가 요즘 정말 바빠서요. 순자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감동도 잠깐, 결국 자신을 이용하려는 며느리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거실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 생각이 있어. 민정 씨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너는 나를 가정부로 생각하고 있어. 당연히 해야 하는 존재로만 보고 있다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50년 넘게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정부가 아니야.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동철 씨가 놀라며 중재하려 하지만
순자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동철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가 어릴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가족 모두가 순자 씨의 폭발에 당황하며 침묵에 휩싸입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순자 씨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오랜 친구인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영희 씨는 순자 씨와 같은 또래로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자야,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순자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영희 씨에게 털어놓습니다. 영희 씨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쉽니다. 순자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영희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지. 너만 일방적으로 희생할 이유가 뭐야? 영희 씨의 직설적인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부터라고 너의 인생을 살아. 7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 거야? 영희 씨의 말이 순자 씨의 마음 깊숙이 박힙니다. 너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 그래도 손주는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야. 할머니가 대신 키울 이유는 없어. 영희 씨의 단호한 말에 순자 씨는 결심을 굳히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동철 씨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저녁 준비를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동철 씨는 어머니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동철 씨가 들어가자 순자 씨는 오래된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철 씨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성적표,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순자 씨는 한 장의 병원 진료 기록을 동철 씨에게 건네줍니다. 그것은 동철 씨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순자 씨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때 이런 일이. 동철 씨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은 그때 대학 입시에만 신경 쓰느라 어머니의 고통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순자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동철아, 나는 내가 공부에만 집중하길 바랐어. 그래서 아픈 것도 숨겼지. 더 많은 진료 기록들이 나옵니다. 위장병, 관절염, 디스크. 모두 과로로 인한 병들이었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도, 결혼할 때도, 민수가 태어났을 때도, 너 힘들 때마다 내가 뒤에서 너 모르게 항상 도와왔다. 동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몰라서. 이제라도 알면 됐어. 하지만 동철아,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순자 씨의 단호한 말에 동철 씨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동안 참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당당히 맞서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먼저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해온 집안일들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지, 장보기, 요리, 청소, 빨래, 민수 돌봄까지 모든 것을 적어 나갔습니다. 또한 그동안 민수를 위해 쓴 돈들도 계산해 봤습니다. 용돈, 학용품비, 학원비 일부, 옷값 등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써준 돈들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가족들로부터 받은 모멸적인 대우들도 하나하나 기억해냈습니다. 민정 씨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하인처럼 부른 일, 당연하게 집안일을 떠넘긴 일들,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일들. 순자 씨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자신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추석 연휴 동철 씨의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민정 씨는 또다시 자신의 무능함을 자랑처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님이 다 도와주세요.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정도로요. 친척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민정 씨를 보며 순자 씨의 마음 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래, 민정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두에게 알려드릴까. 순자 씨가 갑자기 일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순자 씨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를 꺼내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3년간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친척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순자 씨를 바라봅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6시까지 아침 준비하고 하루에 14시간 집안일하고 장도 일주일에 3번씩 보고 민수학원도 빨래도 매일 해요. 순자 씨의 냉정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웁니다. 민정 씨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며느리 민정이는 이 기간 동안 설거지는 물론 청소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죠.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내가 민수한테 들어갈 돈을 할머니인 내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순자 씨가 계산서를 읽어나가자 친척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친구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알아요? 우리 집은 시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편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친척들의 시선이 민정 씨에게 집중됩니다. 민정 씨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 민수는 누가 봐요? 라고 하더군요. 나도 사람인데 말이야. 순자 씨의 말에 친척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젊었을 때 동철 씨를 키우며 받은 병원 진료 기록들과 당시 가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세요. 동철이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순자 씨가 낡은 가계부를 펼치자 친척들이 모두 숨을 죽입니다. 거기에는 라면 값을 아끼려고 끼니를 걸은 기록, 동철이 학비를 위해 밤일까지 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건강을 망가뜨려가며 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 줄 알아요? 친척들의 시선이 민정 씨에게 따가워집니다. 민정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가정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당연히 해야 하는 존재로. 친구들 앞에서는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말이에요. 그때 동철 씨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동철아, 이제 늦었어.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않을 거야. 아, 그리고 형님들한테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순자 씨는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상자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정 씨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들이에요. 춘자 씨가 스마트폰 화면을 친척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형님들.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뭘 시켜도 다 해줘서 너무 편함 크크크. 이렇게 썼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 씨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형님들.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바보 같아. 뭘 해달라고 해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해. 완전 무료 가정부네. 친척들의 시선이 민정 씨에게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민정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케들 가장 가관인 건 이거예요. 춘자 씨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수 키우는 것도 시어머니가 다 해주니까 나는 엄마 노릇도 안 해도 돼. 진짜 꿀빨기 인생이야. 크크. 이 메시지를 본 친척들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특히 같은 며느리인 친척들까지 민정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바보라고 할 수 있어? 춘자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증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이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말했는지도 녹음해뒀어요. 춘자 씨가 핸드폰에서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민정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바쁘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어지는 민정 씨의 더욱 충격적인 말들. 어머니가 안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의무잖아요. 그런 거. 친척들은 이제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민정 씨를 향해 직접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정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하인으로 보는 거야? 하지만 순자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올케들, 이 며느리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순자 씨는 집 안의 모든 곳을 친척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의 방은 옷가지들로 난장판이었고 화장대 위는 화장품들로 어수선했습니다. 보세요. 본인 방 정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집안일을 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부엌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부엌에서 며느리가 요리한 건 지난 3년간 단 2번뿐이에요. 그것도 라면이었어요. 친척들은 완전히 어이를 잃었습니다. 춘자 씨는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올케들, 이 며느리는 내가 아플 때도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민수를 누가 보느냐고 하면서 말이야. 춘자 씨가 병원 진료 기록을 꺼내 보이자 친척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내가 독감에 걸려서 40도 열이 났는데도 민정이는 어머니 없으면 민수가 굶는다며 병원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 친척들은 민정 씨를 완전히 등졌습니다. 특히 시댁 친척들은 민정 씨를 향해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민정아, 너 정말 너무하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니? 우리 집안의 망신이야. 민정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울면서 도망가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형님들, 올케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지 않을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살겠어요.
친척들은 모두 순자 씨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마침내 순자 씨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순자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희 씨와 함께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여유로운 생활,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영희 씨와 함께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진짜 10살은 젊어 보여. 영희 씨의 말에 순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야, 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순자 씨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함께 요가도 하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순자 씨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는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위장병도 호전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무릎과 허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 순자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집에 놀러 가는 진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오시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차와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민수가 어머니 오신다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민정 씨의 말투에는 더 이상 건방진 기색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왔다. 민수가 달려와서 순자 씨를 반갑게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었어요. 순자 씨는 손주를 안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참 착하네. 이제 순자 씨는 진짜 할머니 역할만 하면 되었습니다. 손주와 놀아주고 이야기해주고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정 씨는 모든 집안일을 직접 했고 동철 씨도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자 씨가 돌아갈 시간이 되자 민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는 내 집이 편해. 영희 언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순자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집을 나서며 순자 씨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을요. 때로는 용기 있는 거부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순자 씨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순자 씨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